한국과 이스라엘은 모두 높은 교육열과 혁신 정신을 가지고 있고 우월성을 추구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수호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가 됐다. 이스라엘의 레우벤 리블린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888만 명에 면적은 한국의 5분의 1,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국경을 마주해 아직도 전쟁이 진행형인 국가이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연일 국제 질서를 무시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예루살렘 선언을 통해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발표하며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처럼 세계 최강국들을 상대로도 이스라엘이 슈퍼캅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막강한 군사력. 국가 R&D 예산 중 약 30%를 군사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15배, 미국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국경 경계 임무에 무인 전력을 투입하였고 세계 드론 시장의 60%를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무인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파워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서처라는 무인 정찰기를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바 있죠. 게다가 최근에 개발에 성공해 전 세계를 놀래킨 로라는 사거리가 최대 430km에 육박하지만 탄착 오차는 10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이미 극강의 정확도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자본력과 정치적 파워죠.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68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3,500개에 달하는 유대인 로비 단체는 미국 정치판을 완전히 손에 쥐고 자유자재로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유대인 로비 단체가 미국 민주당 자금의 60%, 공화당 자금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미국의 메이저 언론사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폭스뉴스, ABC, CBS 등도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유대인 자본이 소유한 회사들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을 소유한 유대계 루퍼트 머독과 뉴욕타임스를 소유하고 있는 설즈버거 가문의 영향력은 정말 유명하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 구글을 만든 레리 페이지, 세르기에 브린,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 이스라엘에 꼼짝 못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이 바로 스타트업입니다. 신생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스타트업은 무려 7,600개로 1인당 창업 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무려 12명이나 배출한 이스라엘에서 스타트업은 흔해 빠진 신생 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8조 4천억 원의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된 모비라이를 비롯해서 미국 회사 IFF에 8조 4천억 원에 인수된 프루타룸 등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M&A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난해 8월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FTA를 타결하는 데 성공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 등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실패한 이스라엘과의 FTA, 심지어 FTA 조건도 한국에 유리하게 설정되었습니다. 한국은 해마다 이스라엘로부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의 관세가 FTA를 통해 기존 7%에서 0%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이스라엘은 관세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FTA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실질적인 FTA가 이제 조만간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스라엘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100%를 한국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99.9%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인데 이 FTA는 단순히 한국의 무역 수지가 늘어나는 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는 세계 5대 기초과학 연구소로 반도체 원천 기술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화 경험도 많다.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대한 수입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지난해 전년 대비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 규모가 무려 147%나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도 78.2%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관계가 눈부신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회사 요즈마 그룹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요즈마 그룹의 투자 덕분이라 볼 수도 있는데, 이 요즈마 그룹의 선택을 받은 것이 바로 최근 한국입니다. 요즈마 그룹 아시아 총괄 대표는 코로나19 속에서 한국의 K-방역에 빛을 발휘했고 전 세계가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뽐낼 수 있는 100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요즈마 그룹의 사명이다 전했습니다. 여기에 JP모건, 페이스북, 소프트뱅크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율로기안 재단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의료부대를 파병해준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난 지금 2020년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가장 강력한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통보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는 결국 관련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장차 주한미군의 감축 가능성도 제기되며 여기에는 한국의 비밀병기 언급도 반드시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미국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에서는 여러 차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미국의 돈이 왜 해외에서 줄줄 새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는 등 한국에서 보는 손해가 크다고 막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개인의 의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측근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주목이 됩니다. 특히 이것은 주독 미군을 감축하는 가운데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일 미군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사실상 미국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선거 캠프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부 사정에 밝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는 미국 납세자들은 외국의 안보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넬 전 주독 대사가 한 말 가운데 한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독일 미군 철수가 G7 회의에 메르켈 총리가 오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미군 감축 지시는 다소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적 격양으로 인한 미군 감축은 트럼프 재선의 다급함과 맞물려 도미노처럼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주한미군을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 양국은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SMA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즉 방위비 협상이 트럼프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리넬 주독 전 대사 말처럼 주한미군도 장기적으로라도 감축 단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결국 자주 국방 밖에는 없나. 독일 정부는 10일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으름장으로 치부되었고 백악관에서도 미군 감축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미국의 통보가 정부 간의 사실 확인이 된 셈입니다. 독일의 미군 공백은 결국 러시아의 군사 위협의 증대가 되어 나토의 군사적 대응 태세가 흔들린다는 말이 됩니다. 나토 총장은 결국 이런 미국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자 한국 같은 글로벌 파트너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도 유럽 서방사회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오랜 나토의 협력 파트너로서 군사 참여까지 독려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방의 다급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앞세워서 미국의 안보를 어느 정도 대신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당장 주한미군 등을 감축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매우 불리한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주한미군이 감축되면 결국 북한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까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 미군이 필요 없으려면 오랫동안 거론되어 온 논란거리인 대한민국 핵무장론이 다시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결국 핵무장이 답인가? 과거 미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의 군사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의 전술핵 배치가 한 방법이라며 사실상 독일 내에도 러시아의 군사력 억제를 위해서 전술핵을 배치한 사례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분명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의도치 않은 국방비 지출이 나오고 있고 미국도 예전과 같은 전세계의 경찰 역할이 싫다면 결국 대한민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핵폭탄을 순식간에 수백 개를 제조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적절한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협회장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해오자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대해 훨씬 더 강한 안전보장을 해줘야 한다면서 자칫 불안한 한국 등 동맹이 핵무장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퍼거슨 회장은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은 이미 일반 원자로에서 수백 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 내에 수십 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이 핵우산을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미국의 관련 논의는 한국의 사드 배치의 계기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 전에 미국이 많은 옵션을 제공해야만 동맹도 불안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퍼거슨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핵무기 제조의 삼박자로 볼 수 있는 핵물질, 핵탄두 설계, 운반 체계를 이미 확보했거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특히 핵물질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에서 쓰다 남은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입니다. 이 보고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가압 경수로보다는 월성에 위치한 4개의 가압 중수로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준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 연료 시설에 4,330개의 핵폭탄 분량인 26,000kg의 원자로급 플루토늄이 보관되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핵폭탄 제조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핵 관련 기술에서 세계 정상급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한국의 핵폭탄을 터뜨리는 기폭장치에 필요한 크라이트론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이미 가능한 상태이고 핵탄두 내 플루토늄 주변을 에워쌀 고성능 폭약 제조 능력도 세계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 미사일과 탄도 순항 미사일인 현무, 공군 주력 전투기인 F-15와 F-16 등 핵폭탄을 운반하는 최첨단 무기 체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이 정말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국, 이 경우에는 무조건 핵무장할 것.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국이 핵무장을 거의 무조건 하는 경우도 언급했는데 바로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한국은 주변 핵무장국들에 둘러싸이는 사실상의 포위구도에 갇히게 되는 만큼 이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 핵능력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원자력 개발을 한 국가로서 핵무장 가능성이 늘 제기되어 온 바 있으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비롯 주일미군에게도 방위비 증강을 요구하거나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제스처를 연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 역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미국이 발을 빼게 되면 언젠가는 핵무장에 대한 움직임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핵 비확산 정책 교육센터 엠팩의 헨리 소콜스키 대표는 2014년 하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 나와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현에 건설 중인 로카 쇼무라 핵 재처리 공장이 정식 가동되면 매년 2,00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먼저 도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은 이에 대해서 세컨 스트라이크 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컨 스트라이크는 먼저 핵공격을 받으면 핵공격으로 즉각 응징 보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한국에 있어 좋은 빌미가 되기 때문에 퍼거슨 보고서가 가장 우려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국 핵무장 과연 가능할까? 우선 한국의 핵무장의 길에 나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에 가깝다는 게 외교 소식통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핵무기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농축 재처리 기술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강력히 금지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한국의 핵무장을 부추길 요인의 하나인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반대로 불가능하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사드 배치를 한국의 한 자체로 한국의 온갖 경제 보복을 행하며 외교관계가 망가졌는데 만약 핵무장을 한국에 한다고 했을 때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까지 총동원되어 이를 저지할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주목할 대목은 미국이 밀실에서 일본과 한국의 핵 무장화를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비확산 체제에 타격을 주기는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진전시켜 나가고 미국이 확실한 핵 억지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미국으로서도 대안이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잠시 핵실험은 쉬고 있으나 트럼프 재선 실패 시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는 경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역시 최근 미국이 러시아와 핵무기 협상 뉴스타트를 진행하면서 중국도 핵무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